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영풍 측은 MBK 돈으로 주식을 그냥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족족 영풍 측의 지분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반면 고려아연 측은 회사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인데 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풍 측의 매수를 막기 위해서 요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아주 핫합니다.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일가가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올 초부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었죠. 올해 9월 초 당시 고려아연을 경영하고 있는 최윤범 회장 측 지분과 영풍의 장영진 고문 일가의 지분을 비교하면 34.3% 대 33.1%로 정말 약간의 차이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변호사님, 영풍과 고려아연은 무슨 사이인가요? 창업주 시절부터 함께 우리나라 비철 금속 산업을 대표해온 우호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내 최대 펀드인 MBK가 영풍과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MBK가 참전하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현금이 준비된다는 것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영풍과 MBK 측은 주당 66만 원으로 공개 매수를 진행합니다. 지분을 높여서 이사회를 장악하고자 한 것이죠. 변호사님, 공개 매수가 어떤 건가요? 공개 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주식 등의 매수에 청약을 하거나 매도에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장내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외 시장에서 내가 얼마의 주식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가격에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는 늘 가처분 절차가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함께 수반되는 가처분 신청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영풍과 MBK 측은 회계정보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그리고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됩니다. 회계정보 열람등사 가처분은 이 회사의 장부를 까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상대 경영자의 비위행위나 경영상의 실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상대방 고려아연이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회사 돈으로 지분을 추가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풍 측에서 처음에 신청했던 그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은 피보존 권리와 보존의 필요성이 수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4년 10월 2일 기각되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고려아연 측이 승기를 잡았던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가처분 소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영풍 측에서 금지를 구한 자사주 취득이란 사실 영풍과 MBK가 손잡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통상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취득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서 그 이사들한테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영풍 측에서 이런 금지를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영풍과 MBK도 이 신청이 인용될 것을 기대하고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풍과 MBK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이 전략은 아주 영리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고려아연 측도 결국은 공개 매수 방식으로 자사주 취득 소각을 발표하게 됩니다. 처음에 영풍과 MBK가 공개 매수가로 제안한 금액이 66만 원이었는데 양쪽이 서로 금액을 높여가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영풍과 MBK에서 83만 원 그리고 고려아연 측에서는 89만 원의 공개 매수가를 제안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공개 매수를 통한 지분 경쟁에 나서기 전에 영풍 측이 33.1%,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이 34.3%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영풍 측은 MBK 돈으로 주식을 그냥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족족 영풍 측의 지분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반면 고려아연 측은 회사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인데 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거든요. 그리고 고려아연 측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도 최 회장 측의 지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풍 측의 지분을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풍 측의 매수를 막기 위해서 항상 영풍과 MBK보다 더 높은 공개 매수가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구속되었던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당시에도 SM 지분을 놓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보다 장내 가격이 높도록 장내에서 계속 주식을 매수하였죠. 그리고 이것이 시세 조종이라고 문제가 되어서 결국 김범수까지 구속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상대방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장내에서 매수를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서로 공개 매수가만 높여가는 그런 형태로 대결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장내에서 매수를 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장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거래하시는
구매하시는 MTS, HTS 이렇게 호가창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장외 거래라는 것은 서로 계약을 약정한 다음에 시장 호가창을 통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공개 매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풍과 MBK가 83만원, 고려아연이 89만원을 제안했으니 주주 입장 당연히 89만원에 파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영풍과 MBK의 공개 매수는 실패했을까요? 놀랍게도 MBK 측은 5.34%나 되는 지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풍과 MBK 측이 38.4%의 지분을 확보해서 이 우호 지분까지 다 더해도 34.3%에 불과한 최 회장 측 지분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34%나 되는 주주들이 89만원 대신 83만원에 영풍과 MBK에 파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건 바로 영풍과 MBK가 소송 리스크를 잘 활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영풍과 MBK가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을 넣었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려아연 측은 몸을 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자마자 고려아연 측에서 그제서야 공개 매수를 발표했죠. 그러자 영풍과 MBK는 또다시 이 공개 매수 진행하면 안 된다는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 고려아연이 주주총회 결의도 하지 않고 임의적립금 항목에 있는 돈을 자사주 매입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풍과 MBK 측 공개 매수 기간이 24년 10월 14일까지였는데요.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넣은 게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전에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주 입장에서는 89만원에 고려아연 측에 팔고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법원에서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버리면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사주 취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가가 폭락할 수가 있고 주주 입장에서는 이걸 갖고 있으면 폭락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했던 물량이 5.34%의 지분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MBK가 목표했던 16%의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지분만을 확보했기 때문에 MBK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MBK 실패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오히려 MBK가 굉장히 잘 판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국민연금이 7.8%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선택이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측에서 계속해서 이 MBK와 중국 자본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최 회장 측을 선택해주라는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려아연 측에서 사실 또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취득한 자사주를 본인이 갖고 있으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다른 회사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여러가지 법적인 소송이 따를 수가 있겠죠. 오늘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이 경영권 분쟁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분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무 행위나 막 하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을 카카오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된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대주주들도 이 소수 지분과 연합 지분만 가지고 지분을 방어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소수 주주들의 주주권을 평소에도 중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